네, 앞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걸 조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선형화된 지역기를 적용해서 안정화되는 결과를 확인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부분, 즉 mg k의 i 제곱 h. 자, 얘가 결국은 h. 자, 이 식이죠. 자, 그래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얘가 정상 상태에 갔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되는 값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m이 0.05죠. 0.05. 그 다음에 9.8 마이너스 h는 어디에서 멈출지 모릅니다. 그래서 h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h는 지금 목표라는 게 여기 보면 0.01로 갖다 놓고 싶다 해서 이제 0.01을 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H0라고 하겠습니다. H0. 그럼 H0가 됐을 때 K 값은 지금 상수가 전류의 비례 상수가 0.0001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i의 제곱은 0. 그러면 여기 0.01 높이로 세우기 위해서 전류를 얼만큼 흘려야 되는가는 요 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i는 7A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그 다음에 h, 자 x1, x2, x3에 대한 상태, 정상 상태가 됐을 때 어디로 가느냐? x1은 위치죠. 위치는 0.01. 속도는 미분에서 정상 상태 되면 0이죠. 얘가 0. 그 다음 전류는 7.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형화돼서 나온 모델이 앞에서 했던 우리가 ABCD 매트릭스 있죠. 그래서 선형화된 모델이 X-은 AX 플러스 BU 해서 나오는 코드에 있는 AB 매트릭스가 선형화된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선형화된 모델입니다. 자, 그 선형화된 모델에서 U는 KX라는 개인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KX.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았는데, 하나는 폴 플레이스먼트. 내가 폴의 위치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찾았는 게 있고, 하나는 LQR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LQR은 옵티말, 최적 제어에 해당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최적대에서 개인을 구해서 해보니까 훨씬 다르죠, 뭔가. 자, 그렇게 해서 해주고, 기본적으로는 제어 입력이 선형 시스템에 할 때는 이렇게 제어를 하면 되지만, 비선형 시스템에 할 때는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U0를 포함시켜줘야 돼요. 얘가 결국은 U0입니다. 그래서 제어 입력은 U는 U0 더하기 델타 U를 해줘야지 제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U0를 7을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델타 U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KX를 해준 거예요. 자, 이때 X는 그냥 X가 아니죠. 뭐냐면 X가 델타 U에 해당되는 부분, 자, 델타 U는 자 마이너스 K 곱하기 현재 X 빼기 X0 해줘야 돼요. 이 X0라는 게 여기에 해당돼요. 요거죠. X0. 요 부분에다가 현재 값을 빼줘야지 델타 X가 되죠. 이거는. 그 결국은 비선형에 할 때는 델타 X가 적용되는 형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0.01로 제대로 보낼 수가 있다. 자, 모바일 로봇을 한다든지 뭐 드론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거는 우리 수식 모델에서 이퀄 0으로 해서 계속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원하는 형태대로. 자, 그 입력을 계속 주고 제어 입력이 0이 됐다.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되겠죠? 만약에 크레인을 여러분 들어 올릴 때 있어서 자, 얼마만큼 해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면 그만큼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델타 U가 제어기가 U0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X 변화가 없으면 0이 돼버리면 U는 0이 됩니다. 그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동작점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피드백에서 제어해주는 놈이 이와 같이 분리해서 제어를 해주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자, 모바일 로봇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를 해서 내가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해서 어떤 위로 옮긴다면 내가 이제 에러에 대한 입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입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제 여기로. 근데 주차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옆으로 옮긴다. 그럼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야 되는 이렇게 재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입력은 누가 만드느냐? 선형제어기가 그걸 못 만듭니다. 맞죠? 내가 이제 운전하는 건 앞에서 해는 U0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나머지는 오차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드백 제어. 그 다음에 얘는 어찌 보면 피드포워드 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U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동시켜주는 부분. 자, 그런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오차가 생기고 내가 센서의 오차라든지 다양한 이슈에서 제어하는 부분은 피드백 제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어를 기본적인 개념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비선형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질문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파라메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태 계환 제어 방법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 제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했다 그러면 이제 선형 시스템에 대한 지능 제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선형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핵심은 스테이트 피드백입니다. 스테이트 피드백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앞에 있는 그 부분 다시 한번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컨트롤, 그 다음에 옵저버 설계, 그 다음에 인테그럴 컨트롤 이런 쪽을 다 있는데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과 옵저버 설계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고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해야지 숙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C 모터를 우리가 예를 들거나 또는 자, 2차 시스템의 제일 심플한 형태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 되냐면 자, 직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F를 주면 자, MA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로 구한다면 얘는 전달함수가 S 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회전하는 물체에 해당되는 부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 토크를 주면 이너셔에서 세타 투다 해서 결국은 전달함수를 구하면 S 제곱분의 1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모터도 전압을 주면 어떤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S 제곱분의 1 2차 시스템인데, 자, 이런 형태가 자, 각도에서 각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전압에서 변환되는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DC 모터가 전압을 주면 속도를 만들어내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일단은 이렇게 주면 우리가 만든 코드로 시뮬레이션 못하죠.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상태 방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자, 모터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돼 있고 얘를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얘를 상태 방정식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 세타 요거를 x1, 그 다음에 세타다 얘를 x2. 그럼 x2와 u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전달함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꾸면 자, 세타를 상태로 둡니다. 그 다음에 세타닷을 다른 상태로 둡니다. 그러면 세타에 대한 거는 세타닷을 적분한 게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타닷은 앞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블록 다이그램 두 개를 그림으로 나타난 부분을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세타닷은 세타닷이다. 자, 상태를 정의하고 얘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요 각각 미분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하면 세타 다스의 S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는 미분 오퍼레이터, 미분. 그래서 세타 토다. 세타는 U. 해서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달함수가.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S제곱분의 1은 세타 두 번 미분은 U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은 세타, X2는 세타다. 해서 X1의 미분은 X2, X2의 미분은 U. 위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는 이와 같이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움직이는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지금 모터는 이렇게 이제 모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 닷은 세타 닷이니까 0, 1, 세타 두 번 미분은 0, 마이너스 1 해서 상태 방정식을 얻어야지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상태 방정식이고, 자, 상태 방정식을 얻어지면, 자, 플레이스라는 부분. 자, 지금 보면, 자, A 매트릭스가 0,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위에 전달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역으로 하면. 자, 보면 X1, X2 B는 0, 1. 그래서 S에 XS, A, XS. 그래서 SI-XS는 그래서 요 연산을 해주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자, 여기서 가지는 의미가 SI-A 인버스를 구한다는 게 AD-BC에서 구하죠. 그래서 S,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0 플러스 1. 요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AD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S 플러스 1, S, 1, 0. 자, 이렇게 되죠. 분모에 S 플러스 1 해서 전달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 매트릭스는 0, 1이죠. 그래서 여기에 0, 1 해주면 우리가 S를 알 수 있고, X가 두 개죠. X1, X2. 그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세타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1,0 이렇게 보면 X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1,0을 곱하면 요 이제 전달함수를 이와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S하고 S 플러스 1이 중요한 성질을 가지죠. 얘가 만약에 S 플러스 10 이렇게 되면 응답이 굉장히 빨리 되겠고, 1이 이제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0 되는 부분. 0은 여기에 있는 근인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 숫자를 바꾸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S제곱 플러스 S는 0 이렇게 됩니다. 얘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 플러스 10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 숫자가 이 응답 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제어기를 설계해서 얘 숫자를 내가 원하는 데 바꾸고 싶어요. 그럼 U를 어떻게 주냐면, 자, K1, K2
x1, x2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여기에 0, 1 앞에는 원래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죠. x1, x2 그 다음에 0, 1 자, k1, x1 더하기 k2, x2 이렇게 되죠. u가 그럼 밑에다만 곱해지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0, 1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k1, x1 그 다음에 k2, 마이너스 1 x2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k1, k2만 우리가 조절하면 만약에 얘가 0, k1이 마이너스 10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이게 상태 교환입니다. 여기를 그렇게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A, B 매트릭스가 특정 조건이 맞아야지 이 위치로 이렇게 바뀌기가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곱해졌는데 K1이 여기 안 들어가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식이 안 바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바꾸는 걸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제여기 특징은 뭐냐? X1이 뭐였습니까? X1은 세타였고, X2는 세타 미분이었죠.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세타는 내가 회전하는 물체의 각도, 얘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내가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곱하기 개인이죠. 개인을 곱해서 제입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스테이트 피드백은 스테이트 정보를 센서를 이용해서 이용 가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정보를 그냥 갖다 막 쓰죠. 그런데 실제 로봇이나 이런 데 쓴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센서로부터 현재 상태를 측정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이에요. 그 정보가 중요한 거죠. 정보. 어떤 정보를 쓰느냐? 스테이트 정보를 써요. 아무 정보나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정보를 가져와서 적절한 개인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응답 특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자,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이래요. 자, 근데 미분 방정식은 1차는 알겠는데 이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죠. 푼다는 얘기는 XT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푸는 게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 경우를 먼저 보면, 자,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넘겨서 적분 인자를 곱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변에 적분을 하죠. 그러면 얘와 초기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적분하는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E의 AT를 양변에 곱하면 XT는 풀어집니다. 이 스칼라 경우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경우는. 자,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이런 벡터죠. 이 벡터의 매트릭스를 어떻게 푸느냐. 자, 스칼라 대신에 A, B가 매트릭스가 돼버렸어요. 그럼 똑같이 풀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풀어서 푸는데 여기에 뭐가 다르냐면 E의 AT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생소한 게 계속 나옵니다. 이 E의 AT가 뭐냐? E의 A 매트릭스 T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면 좋을까요? 수학자들이 이거는 처음 나타나면서 이제 디파인을 하는 게 용이하게 어떻게 디파인을 하겠죠. 자, 만약에 A 매트릭스가 1, 0, 0, 2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얘 결과가 스칼라가 될까요? 매트릭스가 될까요? 매트릭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두는 게 합리적일까요? 2에 t, 0, 0, 2에 2t 이렇게 두는 게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1이고 2에 익스포넨셜을 해라 했으니까 요 1 해주고 요는 2니까 2에 2t 해주면 얘가 이렇게 디파인 해주면 좋겠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지만 아, 얘가 매트릭스로 해서 그냥
스칼라를 확장해주면, 디파인해주면 쉽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매트릭스가 다이고널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되겠는데 얘가 1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얘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해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이제 생기면 여기에 두 개에 해당되는 아이젠밸류에 해당되는 게 조합이 여기 항에 나타나게 되는. 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AT가 뭐냐. 자, 수학적으로 그걸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립 미분 방정식 푸는 거. 얘가 어쨌든 매트릭스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벡터죠, 벡터. 그럼 벡터하고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해서 이 해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 AT라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면 스칼라 경우는 이렇게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면 T의 다항식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A 매트릭스에 마찬가지 이와 같이 스칼라 대신에 A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를 여러 번 곱해서 팩토리얼로 나누면 우리가 E의 AT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앞뒤 곱하는 게 이렇게 미분하면 우리가 A가 앞에 나오듯이 매트릭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에 곱하는 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T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자, 이렇게 다이고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쭉 전개를 하면, 곱해서 쭉 하면 결국은 각각의 E의 AT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수학적으로 증명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E의 AT라는 건 다이고널은 쉽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푸는 방법이 케일리 해밀턴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아이젠밸류를 구해서 이 AT를 구하는 방법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를 찾아요. 얘 아이젠밸류는 0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구해보면.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요. 그래서 E의 0t, E의 마이너스 t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가. 자, 그거를 착안을 해서 얘가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푼 게 케일리 해밀턴 방식입니다. 참고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선형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게 더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이 있으면 이와 같이 중근을 가질 때도 우리 매트릭스의 E의 A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익숙한 거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자, 만약에 이와 같은 E AT를 구한다는 거는 Si-A의 인버스를 하면 됩니다. 자, 결국은 얘가 E AT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AD-BC 순서 바꾸고 마이너스 해주면 인버스를 구하고, 얘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을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E의 마이너스 t, E의 마이너스 t에서 E의 0하고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선형 결합, 조합이 여기에 나타나는 형태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매트릭스가 결국은 XT를 찾아라 하는 얘기는 수의 배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수의 배열이라 했습니다. 배열이 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저게 E의 AT입니다. 자, 1-2의 마이너스 t, 0, 2의 마이너스 t. 자, 얘가 x1, 0, 그 다음에 x2, 0. 얘 값이 1,0이라 그러면 곱하면은 두 개의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x1과 x2가 연립해서 해가 나오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 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상태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AT는 이렇게 구해진다. 자, 이 핵심 컴포넌트는 이 A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에서 결정이 된다. 됐나요?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조건에 의해서 E의 AT,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해서 곱해서 적분해는 컨볼루션 연산에서 나오는. 그래서 입력을 가해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와 초기 조건에 의한 결과로 XT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 결과에다 C 매트릭스만 곱하면 돼요. 자, 여기 두 개 중에 내가 X1을 출력을 얻고 싶다. 그럼 X에다가
1,0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C 매트릭스. 두 번째 거 출력을 얻고 싶다. 그러면 0,1 이렇게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연산은 우리가 선형 대수에 대한 확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시스템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전달함수가 특성 방정식, 자,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해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정상 상태가 되면 결국 0으로 가고 남는 부분은 6분의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스텝 함수에 대해서 응답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푸는 것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쉽게 우리가 해서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또 다른 표기 방법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앞에 있는 거를 식을 전개를 합니다. 입력과 출력에 대한 걸. 자, 그러면 전달 함수라 했으니까 y의 두 번 미분,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자, 얘를 가만히 보면, 자, 여기가 y 출력이죠. y. 자, y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x1이라 하겠습니다. x1. 자, x1. 자, x1을 이렇게 지나가면 적분이고 반대로 가면 미분이죠. 그럼 이 x1의 미분, x1의 미분,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x2의 미분이죠. x2의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식을 나타냅니다. 자, 가만히 보면 뭐 플러스 5x2 그 다음에 6x2 더하기 6 했는 부분이 이 식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상태고, 상태를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해서 상태 방정식을 그대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살펴보면, 자, 요거 바꾸는 부분은 상세하게는 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우리가 이와 같이 상태 방정식도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스테이트 피드백 하면 이 정보를 가졌다가 내가 입력으로 이렇게 쓰죠. 그럼 이 숫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함수에 5, 6이 돼 있는 거를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어를 하면, 피드백하면.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5를 만약에 3, 2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넘어가고. 자, 그래서 매트랩을 쓰면 전달 함수 형태로 이와 같이 해서 응답 특성을 구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했었죠. 자, 이렇게 같이 구할 수도 있고, 자, 앞에 했던 것처럼 적분기를 이용하면 이게 상태고, 그 다음에 x 닷,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은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피드백 한다는 게 여기에 있는 숫자가의 특성 방정식의 개수를 바꿔준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매트랩을 안 쓰니까 이제 이해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자, 그래서 전달 함수가 모터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래는 모터가 이렇게 생겼죠. S에 S 플러스 1. 근데 얘를 내가 여기에 있는 근의 위치 형태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클로즈 루프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S제곱 플러스 S인데 이게 루트 2가 되고 상수항이 1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려. 그럼 스테이트 피드백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에다가 개인을 곱해주고 이와 같이 스테이트 피드백을 해준다. 방금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로 해준다. 그래서 제기 설계를 K1, K2라 해주고 얘가 이렇게 되도록 크로즈 루프를 구성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식이 크로즈 루프 이렇게 되죠. 얘가 결국은 루트 2, 1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K1은 얼마 해야 됩니까? 1이 해야 되고, K2는 루트 2 빼기 1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특성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폴의 위치가 어디로 갈까요? 얘는 얘 근이 되는 거죠. S제곱 플러스 루트 2 S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근. 이 제타가 보면
여기 45도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위치에 있게 됩니다. 루트 2분의 1. 그래서 이 특성에 맞게 얘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제어를 한다 생각하면 if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제어는 현재 상태가 오면 자동으로 개인을 곱합니다. 그래서 합이 구해지기 때문에 클로즈 루프 피드백은 센서로부터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이 결정이 돼요.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자동으로 그 특성을 가지게끔 됩니다. 그 특성은 노이즈가 섞이거나 센서 오류가 생겨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스테이트 피드백을 잘 이해를 하면 제어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응답 특성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델이 정해지면 그것대로 가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앞에서 했던 place라는 명령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3차 모델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j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3차 시스템이니까 포를 3개 준 거예요.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5 이렇게 줘도 돼요. 자, 그러면 특성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다 되느냐? 자, 그걸 평가하는 게 다음과 같이 이제 컨트롤빌리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AB 매트릭스가 B 매트릭스, 그 다음 A, B, A 제곱 B 해서 매트릭스를 한 개 만들어요. 그 매트릭스가 풀 랭크를 가지면, 랭크라는 거는 독립적인 벡터가 디멘전 n개만큼 있는 게 풀 랭크입니다. 자, 그렇게 풀 랭크를 가지면 얘는 completely controllable하다. 내가 스테이트를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자, 요거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만들어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B가 요거죠. B 매트릭스하고 AB 하면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가지고 랭크를 체크해봐요. 랭크 체크하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서로 인디펜던트하죠.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2개. 그러니까 랭크는 2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스템에 랭크가 2라는 거는 completely controllable하다.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풀랭크가 안 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이 내가 원하는 데 보낼 수 있는 조건이 completely controllable 한지 안 한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뭘로? B, A, B 만들어서. 3차는 어떻게 해? B, A, B, A 제곱 B 이렇게 확정하고. 그러면 3개의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completely control. 여러분 대상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선형화시켜서 A, B를 찾고 그거를 랭크를 체크해 보면 내가 제어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루트를 구합니다. 특성 방정식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자, 제어를 해서 보니까 클로즈 루프 특성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얘하고 똑같이 되려고 그러면 자, 요 식이 10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식이 1이 돼야 돼요. 그 두 개 연립해서 풀면 K1, K2가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거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place라는 거예요. 또는 echo. 자, 컨트롤 패키지를 깔면 그 함수 중에 나온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의 위치를 정해주면 알아서 개인을 찾아줍니다. 그렇게. 자, 문제는 유저가 어떤 루트를 가지는 특성식을 요건 주어줘야 됩니다. 요거 풀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폴이 생기죠. 자, 요거는 구해줘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개인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알고리즘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스템의 2차 미분 방정식을 한 겁니다.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피드백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스테이트 피드백 한다는 거는
x1과 x2를 이렇게 해서 이 개인을 바꿔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s제곱 더하기 s를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들을 바꿔주면 되죠. 원하는 대로.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여기서 떼가지고 1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1 해주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스테이트 피드백. 수식으로도 지금 특성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래프로 형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내가 루트 3으로 받고 싶다. 그럼 개인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3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 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 부분이 앞에 이제 파이썬 코드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저기 구하는 부분이 어디 있죠? 개인 K. K가 여기 있네요. 앞에서 구했죠. 수시 손으로 푸는 거네. K1, K2 이렇게 해도 되고 플레이스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폴의 위치를 해주고 그러면 알아서 그 개인을 찾아줍니다. 자, 옵저버는 다음 시간 할까요? 자, 대신 숙제. 자,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숙제 내면 여러분들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